요즘에 초딩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개 맛있어. 근데 그게 이제 개짜증.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근데 어른들도 쓰는 말이야 사실. 아 근데 개 좋아, 좋지는 이렇게. 않다는 거지 오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유, 그러니까 우리 때도 나쁜 뭐. 말을 나는 오히려 절대 안 된다 쓰지 말아라고 하고 싶거든. 말린다고 하네? 한다니까? 오히려 말리면 더해 애들은. 주의해라고 가볍게 하면 애가 더 경각심을 아니. 못 가지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래 내가 야 집에서 나고 막혀 이 얘기가 아니야. 정확하게 아니야 이 말은 네가 절대 쓰면 안 돼. 세상에 라고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냐? 얘기를 해도 올바른 단어가 그럼 개밥은 아니다. 뭐예요? 뭐랄까 그럼. 그건 진짜 개가 먹는 밥이라서. 그럼 게살구는요? 개가 접두사로 들어간 그러니까 그거는 단어들은 되게 많아. 단어고. 네가 지금 하는 거는 모든 단어에 그냥 개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고. 개만도 못한 소리를 제일 싫어하겠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윤기원 배우님은요. 예. 나 이거 말할래 그래도. 해주세요. 시원하게. 예. 술을 좀 줄여. 아니 말할래. 우리 윤기원 배우님은 예. 착한 꼰대야. 착한 꼰대야. 얼마 만에 둘만의 데이트야? 뭔가 이렇게 일상을 벗어나서 이렇게 우리 둘이서만 따로 하는 거는 되게. 표정이 밝으시다. 근데 뭐 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일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 일을 좋아하고 당신 하는 일을 1번 그리고 2번은 당신이나 나나 뭐 일밖에 다시 뭐 수입원이 있냐? 우리가 장사를 하냐? 뭐 부업이 있냐? 애도 있고 둘이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그게 나는 하나도 안 중요했거든요.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나도 신인 때는 당일 시작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경력도 없고 내가 뭐 능력이 얼마인지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다가 잘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어떤 일은 안 그러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더 잘 알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 받을 때 어떤 내 속상함도 사실은 있잖아. 나도 그래.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하잖아. 극복해야 된다고.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긴 한데 약간 느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기도 하고 또 애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오빠. 요즘에 초딩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개 맛있어. 근데 그게 이제 개짜증.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근데 어른들도 쓰는 말이야 사실. 아 개 근데 좋아, 좋지는 이렇게. 않다는 거지 오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유, 그러니까 우리 때도 나쁜 뭐. 말을 나는 오히려 절대 안 된다 쓰지 말아라고 하고 싶거든. 말린다고 하네? 한다니까? 오히려 말리면 더해 애들은. 주의해라고 가볍게 하면 애가 더 경각심을 아니. 못 가지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래 내가 야 집에서 나고 막혀 이 얘기가 아니야. 정확하게 아니야 이 말은 네가 절대 쓰면 안 돼. 세상에 라고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냐?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쓰지 말라는 거. 아니 그 개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여서 쓰는 거는 올바른 단어가 그럼 개밥은 아니다. 뭐예요? 뭐랄 거야? 그건 진짜 개가 먹는 밥이라서 그래. 그럼 게살구는요? 개가 접두사로 들어간 그러니까 그거는 단어들은 단어고, 되게 많아. 단어고. 네가 지금 하는 거는 모든 단어에 그냥 개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고. 개만도 못한 소리를 제일 싫어하겠네.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네요. 어쨌든 나는 늘 얘기하는데 내 가치관이나 교육관은 애한테 뭐를 하라 말아 할 때는 충분히 걔 눈높이에 맞춰서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짠이나 할까? 그래. 우리는 그냥 주정뱅일 뿐이야. 조금 그렇게 해보는 걸로. 얘기해 그렇게. 어머 두 분의 데이트 시간 그죠? 취재자님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우리 윤기현 고객님, 참 신혼다운 모습이다. 남편으로서의. 어디서 신혼다운 모습. 저렇게 큰 소리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예, 겸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무슨 상전이요? 와이프가? 근데 저는 상을 못하게.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윤기현 고객님 편이긴 해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써도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톤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좀 찌르는 듯한 느낌의 톤. 아 제가? 예.
느낌이 되게 무슨 조선시대 보는 것 같았어. 약간 술병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드시는데. 아, 그건 저 중국 술이에요. 그래요? 아 근데 여기 아내분은 그냥 그렇게 조신하게 막 계속 얘기하는 여기서 아니 1번. 1번. 당신은 일을 좋아해. 2번.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 일을 좋아하고 당신 하는 일을 1번. 그리고 2번은 당신이나 나나 뭐 일밖에 다시 뭐 수입원이 있냐? 우리가 장사를 하냐? 뭐 부업이 있냐? 아니지. 지금 이해한다. 어느 분야든 다 그렇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말 당신의 값어치가 근데 또 지금 이 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톤이었으면 나 너무 좋았을 것 근데 같아. 정선아 너 그건 아마추어나 하는 생각이고. 이게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해 있거든요. 그건 아마추어들이라는 생각이지. 그걸 못 받을 때 어떤 내 속상함도 사실 나도 그래. 이미 저 술을 반병 이상 먹었을 때예요. 맨정신이 아니었다. 지금도 술 먹여봐. 근데 이미지가. 선배님 봐봐요. 지금 언니가 주연님이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설레하셨다고. 맞아. 진짜 우리 다 너무, 봤어요. 네. 우리 얼마 만에 데이트? 너무 좋다. 둘이서만 있는 거면서 설레하셨는데 나중에 약간 점점. 짠이 날까? 아 그냥 빨리 취하고 가자 그냥. 아 빨리 취하자 그냥. 근데 아, 이 이걸 프로가 어떻게 점점 무서워진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윤기원 배우님은요. 예. 나 이거 말할래 그래도.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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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야겠죠? 예. 술을 좀 줄여야겠죠? 아니 말할래. 우리 윤기원 배우님은 예. 착한 꼰대야. 착한 꼰대야. 이거 막 괜찮아요. 나 누구 나보고 쌈비라 그랬대요. 아유, 제 주위에서 제 주위에서 네. 나는 인정해요. 나는 약간 네네.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착한 꼰대. 제가 왜 착한 꼰대 이렇게 말을 붙였냐면요. 다 선의의 의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미로 하시고 뭐 잘 되라고 나름의 이제 최선을 다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상대를 되게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하게 지적을 하거나 그러면 그건 착한이라는 걸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꼰대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원래 꼰대는 나이 많은 어른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약간 비하하는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죠. 좋은 말은 아니고 비속어라고. 좋은 말에는 어르신 같은 게 네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꼰대라는 표현이 사실 뭐 그렇게 뭐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지만 이제 요즘에는 꼰대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경험과 맞아. 자기의 시각을 옳다고. 고수하는 사람. 맞아. 사실 이제 아내는 우리 주연 씨는 재밌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윤기원 배우님은 왜 제가 꼰대라고 표현을 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내가 가르쳐줄게. 이걸 딱 깔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네가 잘 모르는 거야. 야 요즘에 말이야. 잠시 말을 껴도 될까요? 몰라서라고 무시한다기보다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다른 의견을. 근데 거의 비슷한 거죠. 예. 다르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몰라서 얘기 그러는 거나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거나 다르긴 네. 하지만 기본은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배우자한테도 그럴 수 있지만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후배한테도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해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배님 요즘 좀 힘든데요. 그러면 보통 꼰대가 아닌 사람은 경청해서 그걸 갖고 대화해요. 뭐가 힘들어? 듣긴 듣습니다. 네네. 저도. 네. 뭐가 문제니? 그래. 네. 그거 임마 네가 임마 이렇게 나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문제가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건 네. 잘못된 건가요? 그게 경청이 아닌 거죠. 그냥 왜냐면 들으면서도 계속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네. 왜냐면 애들이 집에 와서 예를 들어 아버지 요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고등학교 공부가 입시가 힘이 들지. 이거는 얘가 힘들다고 말한 걸 내가 그냥 받아서 너가 지금 그런 상태구나. 그래 얘기를 또 좀 해보자. 공감을. 뭐 꼭 힘들구나까지는 안 해도 이 사람이 말한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일단 수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힘들어? 어떤 게 얼마나 힘든데 이래야 대화가 주고 받아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부 힘들면 나가 기술 배울래?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네. 예. 근데 꼰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이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야
세상 살기 원래 힘든 거야. 이거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는 거 힘들죠. 근데 야, 내가 갖고 있는 주관, 나의 기준을 이거를 고수하면서 이거를 네가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줄게. 그러면 애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꼰대 화법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지? 아유,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말하면 아유, 아니야. 아유, 아니야. 얘기가 안 끝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 일을 좋아하고 당신 하는 일을. 근데 그게 이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아니지.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잘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나도 혼자 때 해봤다니까. 예. 나 해봤어. 해봤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 그지? 나 해봤어. 나의 네, 그래? 생각을 네. 저한테도 두 번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제가 세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못 들으신 줄 알고. 네, 요게 이제 지배성이 있다고 봐요. 약간 더 위에서 내가 잘 알아. 뭐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잘 알아. 이게 약간 지배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좀 잘난 있어. 척하고 비슷한 아니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배성이라는 거는 내가 좀 더 어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당신보다 이 면에서는 조금 더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어른이야. 정말 지배성 척도가 굉장히 상승돼 있으시다. 그러니까 지배성이라고 하는 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 말씀하시나요? 심하면 그렇죠.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군림. 이제 그냥 모든 걸 진짜 털어놓으시네요. 힘만 있으면 지구를 지배하고 싶다, 진짜. 이놈의 나라를. 너무 웃겨. 아니, 그러니까 지배성이라는 게 잘 가면, 좋은 쪽으로 가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길을 삐딱하게 잘못하면 독재자가 되는 거죠. 내지는 이제 집안의 가장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집안 내에서 약간 군림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배성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윤기원 배우님이 대화를 나눌 때의 소통의 방식이 우리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화법을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큰 상태에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완연한 청소년기가 될 텐데 이 아이하고도 풀어가는 데서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럼 아내분은 우리 오 박사님이 착한 꼰대라고 윤기현 고객님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말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사실 조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정확하다. 조금 정확하다. 네, 박사님, 근데 두 분께서 정말 더 잘 살고 싶어서 나오셨는데, 그거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은 윤기현 배우님의 꼰대력. 네. 이거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뭐 솔직히 쉽진 않죠. 뭐 불치병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뭐 쉽진 않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오래 사셨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언제나 좋은 의도시니까, 선한 의도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윤기현 배우님하고는 오래 사귀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걸 알 거예요. 이걸 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압니다. 제가 그런 뭐 장점은 아닌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뭐 어쨌든 애는 쓰겠지만 천성이 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천성이라기보다는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걸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문제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소통 안 해왔던 거를 아예 그냥 하지 말아버리고 그냥 입을 닫자. 차라리 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근데 살다 보면 답답해서 그게 매번 지켜지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요즘에는 예전보다 좀 덜 이거를 입을 덜 열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도 예, 많이 들어야 그걸 이제 되니까요.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누가 이렇게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윤기현 배우님은 굉장히 좋은 마음에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반응이 빠르시더라고요. 요즘에 초딩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개 맛있어. 근데 그게 이제 개짜증나.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네가 절대 쓰면 안 돼. 세상에 라고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냐. 이 주의해라고 가볍게 하면 애가 더 경각심을 아니. 못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래 내가 야 집에서 나고 막혀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일을 탁 하면 맞아. 바로 이건 말이야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오해를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는 조언은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그래? 요 반응을 먼저 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래? 왜 그거 아니에요? 다시 갈게요. 네네네. 다시. 같은 그래긴 한데 와 톤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네. 아니.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우리 윤지 배우님. 그래? 이렇게. 네, 네. 형님 요즘 제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 아니 왜 한쪽 꼬리만 올라가요? 아니 이 꼬리가 왜 한쪽만 이렇게? 그래? 네. 아 다시. 다시. 저 선배님 제가 요즘 연기에 대해서 큰 고민이. 어이구 그래? 예. 오. 지금 연기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생각해봐 뭐. 이게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닐 거잖아. 아니 어제 문제였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짧다. 야, 얘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야 그래 그 뒤로 안 나와. 그래 그 뒤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래요? 이게요. 물론 소통의 방법이지만 이게 방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네. 뭐가 그렇게 힘드냐?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슷한데요. 예. 일단 그래라는 거는 요 어구를 배워가지고 무슨 앵무새처럼 그래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래라고 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면에는 당신이 말하는 걸 내가 잘 들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경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나는 어색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연습. 나는 그게 어색해서 막 어색한 네, 거라면은 어색하시군요. 내게 아닌 거라면 너무너무 나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간지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연습하셔서 하셔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걸 굳이 연습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연습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연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어렸을 때 그만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 아니요 먹고 아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관계에서는 그것이 모든 인간의 관계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통은 내가 당신을 좀 더 언더스탠딩 해보겠다는 존중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색해하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본인이 의도를 갖고 중요성을 가지고 연습이라도 하시라고 이걸 하는 거죠. 누구랑 연습합니까? 거울 보고 하십시오. 예? 본인의 얼굴을 보고. 아니 왜냐면 배우님이시니까 처음 맡아본 배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색해서 처음에는 입이 안 맞으니까 연습을 하실 거잖아요. 아유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배우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굉장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배우들은 제가 뭐 이 세상 사람 모든 캐릭터를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준비는 지금 뭐 20-30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은데 자 배우님 잠깐만 예. 제가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싫어요. 예. 그 연기에 그러한 노력과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는데 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왜 연습과 열정에는 그거엔 왜 이렇게 불편해서 내지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하십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걸 꼭 표현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표현해야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궁유의 관심법으로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아요. 사랑할 때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애가 나를 깊고 따뜻하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압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요구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어색하면 이 소중한 아이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을 전하기 위해 나의 어색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랑 세 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아빠도 좋아하는 것 같고 엄마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런데 12살 먹은 아이 뚝 떨어져서 키우는 거 이제 아들이 됐는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내 핏줄로 내 DNA가 있는 자식도 키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신경 써서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조금 더 알려드리는 거. 왜냐면 제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요.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네, 진짜로. 그래서 애를 쓰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서 빠직하고 튀어나와야죠. 예. 마치 나를 애 쓰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반발심이 더 생긴다고.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좀 없잖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닌 척 외면하거나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예, 이게 전문가의 처방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자가 치료를 하려다 보니까 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 예. 이 꼰대 화법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천성이 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천성이라기보다는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걸 안 해버리거든요. 사랑할 때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애가 나를 깊고 따뜻하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압니다. 정말 아이랑 세 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이제 가족, 네,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그래도 나름 고민이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재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아이와 아빠가 잘 못 지내면 어떡할까?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러니까 오히려 둘은 편해요. 근데 제가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저 혼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신랑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이제 막 밥 먹을 때 막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이제 신랑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이제 밥 먹는 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가 이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막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혼을 내요. 너 이제 유튜브 끄고 밥 먹으랬지? 목소리가 워낙 또 크시니까. 이봐! 이렇게 하지 이제.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 야, 인마 이거 하면 어떻게 단계가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이제 아이를 혼낼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표정도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애가 이제 딱 그럴 때는 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럴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 편을 들자니 신랑이 그래도 아이 생각하고 신경 써주는 게 미안해요. 그리고 신랑 편을 들자니 아이가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 결국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밝아요. 너무너무 밝고 이렇게 재밌게 막 말을 또 너무너무 잘해요. 친구들도 막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막 잘 지내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이 친구한테 막 싸우다가 그런 얘기를 툭 한 거예요. 뭐 너는 부모님도 이혼했고 뭐 부산에서 전화 가서 사투리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팍 한 거예요. 얘가 되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까 봐 자기는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힘들어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는
되게 겁먹고 울더라고요. 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았나 보다.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애가 되게 상처받고 놀래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애가 있는 앞에서 우리 잘 싸우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아들이 싸웠잖아요, 학교에서. 사투리를 쓰냐는 둥. 뭐 재혼을 했다는 그 얘기 들었어요. 보다 뭐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런 빈정거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2명 반에 같은 애 2명에 어떤 애가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를 했대.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얘기 정보를 드러났지. 그래서 한 놈 발견했어 내가 그 앞에서. 그래서 네가 걔니? 그래서 네가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 그래서 너보다 작은 애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그러면 그게 남자다운 거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하고 잘 지내. 네가 힘세면 나쁜 놈들 나타나면 네가 좀 걔들하고 싸워가지고 애들 지켜주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네가 너보다 약한 애들 그 애들 괴롭히고 임만 부탁인데 잘 지내라.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얘기 들리면 정말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내 학교 찾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꾸중하거나 뭔가를 상황을 판단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줘요. 네, 들어주고 뭐 무슨 일이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냐? 근데 나는 예전에 이랬던 때가 있는데 하면서 막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결을 한 적이 있어.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뭐 조금 특별할 수도 있지만 뭐 또 이해를 하고 네가 그런 상황이라는 현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현실적으로 되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되게 먼저 꺼내더래요. 우리 엄마 재혼했잖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 꺼내고 애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좀 잘 적응을 해주네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부모가 본인들의 약간 어려웠던 이야기, 흔히 그냥 흑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애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면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럼요.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그 무용담을 얘기해 줬더니 얘가 감명을 받더라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와 그런 걸 이제 편하게 소통을 하면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한테 잘 얘기하죠. 왜냐면 이제 엄마가 막 마음 졸이고 울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의 어깨에 짐을 더 얹어주지 않으려고 얘기 선뜻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담대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어려울 때 얘기를 더 잘하겠죠. 아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심각한 문제는 심각하게 이거 되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면은 근데 자그마한 걸 또 크게 생각할 필요는 또 그렇죠. 없죠. 내 얘기는 네. 그거.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이에게 공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공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아팠던 게 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의 아픔이었다든지 뭐 이런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만 하면 그게 괴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감정적으로 지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주현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이시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의 생각이나 요구에 지나치게 좀 맞춰주거나 그거에 그냥 따라가주는 경우들도 많죠. 혹시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봐 웬만하면 내가 따라줘야지 이런 분이세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좋은 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정도가 이제 넘치게 되면 약간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재혼 가정일 경우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었다면 그걸로 현재 결혼 생활에서 자책을 좀 잘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말을 해봤자 더 나빠질 텐데 이렇게 해서 좀 자기 탓을 하면서 할 말을 못하는 경우 이것도 자책이죠. 두 번째는 예전의 경험들을 갖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렇게 해봤더니 좋은 일이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또
자책을 하거나 더구나 이제 주연 씨처럼 아이와 함께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아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또 할 말을 해서 뭔가 문제가 좀 더 겉으로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내가 이걸 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생각이 난 게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있다가 이제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게 이제 일 때문에 올라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라오게 돼서 저희 이제 본가의 부모님께서 애를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파킨슨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으신데 이제 제가 아이와 부모님을 이제 부산에 두고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다 와서 너무 쉬고 있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또 제 동생도 이제 저희 아이를 봐주고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근데 저희 아이도 저를 보고 싶어하고 이게 있는데 저는 저의 일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서 있다는 게 조금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울기 싫었는데. 제가 한 달에 거의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저도 주말에 출근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달에 두세 번 뭐 진짜 못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 내려가고 하면서 떨어질 때 애가 그렇게 울었어요. 네. 엄마 안 가면 안 돼. 아이고, 엄마 같이 속상해라. 있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쌓여서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쉬고 편하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잘 돼서 이제 우리 가족에게 좀 더 도움을 줘야 돼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조금 피곤하게 약간 혹독하게 하는 걸로 좀 그 감사함과 마음의 미안함을 짐을. 조금 어떻게 마음 안에서 좀 소화를 시켜보려고 했던 마음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드님은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모하고 지내다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오빠를 만나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빨리 데리고 오자. 이제 애는 곧 사춘기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엄마를 굉장히 원망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모자간이 굉장히 멀어질까봐 걱정이 된다. 가까워지기가 좀 네. 쉽지 그래서 않죠. 우리가 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자라고 사실 먼저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뭔가 열심히 해서 보답하고 싶어요. 이제 신랑한테도 제가 좀 잘하고 싶고 좀 덜렁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싶네요. 근데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밥을 차려주거든요. 아니지. 며칠 전에 삐졌을 땐 하루 빼먹었어. 근데 이게 또 매일 메뉴를 다르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되게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전날 먹은 거를 또 해주면 되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나도 어제 밤에 먹은 거 아침에 또 먹기 싫은데 이렇게 또 맛있게 새로 해줘야 애가 밥 많이 먹고 힘내서 학교 가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 너무 포장하지 마.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이렇게 뉘앙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 밥을 매일매일 차려주면 식사 그냥 제 밥을 먹고 가요 아침에. 네, 습관들이었어요. 아침 먹고 가기. 아침에 와. 다행히 뭐 제가 몇 가지 작년부터 해왔던 레파토리가 있어요. 음식들이 그걸 싫어하지 않아서 뭐 이게 좀 코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학교 급식도 이게 원래 뭐 정해놓고서 돌아가면서 주는 거니까. 아침에 그거를 준비한다라는 마음이 네. 내가 저 아침잠이 없어서 그래요. 애가 제 음식을 되게 이렇게 엄마 음식보다 아빠 음식이 훨씬 맛있어. 아빠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하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항상 맛있게 해주고 하니까 되게 서로가 좋은 거죠. 야, 근데 지금 뭐 깜짝 네. 선물이 도착했다고. 제가 이 선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우리 윤기원 아빠께 전해드립니다. 요거를 직접 좀 한번 아, 예. 읽어주시죠. 네. 아이, 또 언제 썼어? 아빠,
느낌표. 요즘 계약해서 아침마다 밥 해주시는 거 힘드시죠? 그래, 힘들다. 네. 아빠 덕분에 즐거운 등교가 되고 있어요. 친구들이 아빠를 많이 알고 있어서 아빠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럼 오은이 형, 이 새끼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오은이 형 촬영도 화이팅해서 써 있어서 미안합니다. 써 있는 대로. 네. 화이팅해서 즐겁게 촬영해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From 하성. 예. 귀여워. 그 마음이 고맙네요. 고학년인데 이렇게 따뜻하게 쓰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신 지 2년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이런 편지를 쓰거나 다정하게 뭐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빼고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렸을 때 좀 아쉬웠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어떻든 애한테는 적어도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느끼게 해주려고 애를 조금 씁니다, 저는.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짊어지게 된 아빠란 존재감이 그리고 뭐 무겁다 가볍다를 떠나서 익숙하지 않고 완전 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기 때부터 내가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참 조심스러운데 표현하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부족했던 것들, 뭐가 있었으면 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그 친구한테는 얘한테는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하는 중이죠. 뭐 근데 해봐야죠. 그러면 이 아들 편지도 받았는데 아들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갑자기? 불편하지 이게 않게. 뭐 하세요, 하세요. 그럼 아니 해주세요. 아니 해주세요. 편지를 답장이라도. 받았으니까. 그래. 네. 편지 고맙다. 그래.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돈독하고 잘 지내도록 하자. 이게 뭐 친구처럼 하지만 기어오르는 건 안 돼. 파이팅.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새끼가. 글씨옷이 아닌데. 참 그거 안 해봐가지고. 네. 참. 그래. 아빠가 사랑한다. 형수님 이렇게 눈물이 보여가지고. 네. 사실은 예.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네, 네. 우리 윤기원 배우님은 약간 지배성이 있다고 봐요. 약간 더 위에서 내가 잘 알아. 뭐 내가 도와줄게. 소통의 방식이 우리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화법을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현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이시는 분이세요.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의 생각이나 요구에 지나치게 좀 맞춰주거나 그거에 그냥 따라가주는 경우들도 많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요 반응을 먼저 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지나치게 이걸 이제 맞추다 보면 내가 없어지거나 내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거나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쳐지지 않도록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가족은 사무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이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이걸 다 해결해 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는 아이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자기 어떤 삶의 기준이라든가 가치관을 당연히 잘 만들어 가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은영 매직 드려야죠. 네. 네네. 오늘 은영 매직은요. 예.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전래동화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그죠?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그렇죠. 그래서 거북이처럼 또 거북이는 명도 길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면서 오래오래 사랑을 나누시면서 또 서로 다 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좀 천천히 맞춰가시면서 예. 네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거북이처럼 네 사랑하고 사세요라는 게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영 매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북이처럼 두 분 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